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네 가지 신성한 비밀. 오늘은 그 네 번째 신성한 비밀입니다. 네 번째 신성한 비밀은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 연습하기.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 연습하기. 당신은 아름다운 상태를 기반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한 사람과 모두의 위대한 운명에 기여하리라. 어떻게 하면 인생의 힘든 문제를 잘 극복해 큰 흉터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앞에서 이미 우주 지성의 신성한 비밀이 힘든 시기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프리타지와 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서 그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당신의 진정으로 바꿀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 신성한 비밀은 특히 강력해서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의 힘이다. 오늘날 아카데미에서 프리타지와 나는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란 바로 우주 지성과 소통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처한 의식 상태에 따라 무한히 확장되는 의식에게 자신의 정보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연결이 본질인 아름다운 상태로 들어갈 때마다 경이롭게도 마치 모든 의식이 직물처럼 잘 짜여 하나의 의식과 함께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프리타지와 나는 이 우주지성 또는 근원에서 힘을 끌어내고 받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원칙을 공유하려고 한다. 이 원칙에 기초한 행동을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한다.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의 결과로 우주가 해결책을 알려준다면 기대치 않는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며 당신 인생이 한층 더 위대해질 것이다. 확신을 가져도 좋다. 삶의 흐름을 애써 통제하려 들지 말고 강력한 의식 상태에서 삶에 대응할 때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위한 핵심 원칙 세 가지를 살펴보자. 살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원칙이다. 하지만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침보다 영감의 온천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아름다운 의식 상태 개발에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는 이 네 번째 신성한 비밀이 더 자연스럽게 발휘될 것이다. 너무 여러분들께서 삶의 흐름을 애써서 통제하지 말고 그냥 의식 상태에서 삶에 대응할 때 그게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내면의 갈등을 해소한 후에만 가능하다. 갈등을 겪고 있다면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내려고 한다. 그리고 불안과 좌절이 극에 달해 어쩔 줄 모를 때 직장을 그만둔다. 경기 침체가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등 고가의 물건을 장만하거나 처분한다. 그런데 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현명한 행동이 나오겠는가? 괴로운 상태는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 지성을 앗아간다. 현실 감각도 떨어진다.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분노 혹은 좌절이 성급함을 부르고 끊임없이 걱정하거나 외로울 때는 오히려 꼼짝도 못하게 되거나 나중에 후회할 방향으로 돌진하게 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격동하는 내면을 끌어안고 몇 시간, 몇 주, 몇 달을, 심지어 몇 년을 보내고 난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감자를 맨손으로 들고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여유라고는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선택을 내리며 한 손에 있는 부담스러운 짐을 다른 손으로 던지기를 반복한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할 때까지.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길은 일단 멈추고 서두르지 않을 때 고요한 마음 명상을 통해 괴로운 상태를 없앨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된다. 스트레스가 제거될 때만이 분명히 보고 통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이 흥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떠한 상황 판단을 하더라도 조금 그게 어긋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떠한 고요한 명상, 마음의 명상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조금 잠재우고 좀 고요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 것을 강력히, 여기서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나온다.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나온다.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웰빙도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된다.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배제되는 존재는 없다.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웰빙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삶에서 했던 희생을 얼마나 자주 후회하거나 유감으로 생각하는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사람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운 단절의 상태로 빠지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면 다른 사람의 웰빙도 무시하지 않는다. 올바른 행동은 연결의 아름다운 상태에서 비롯되므로 다른 사람의 웰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람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을 하면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을 보자.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이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이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만의 신념과 이상이 있고 그것에 따라 삶의 모양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런 이상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으로 너무 강하게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든 행동이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런 매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에 적합한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과거에 했던 대로 반복만 한다면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신념이나 이상 하나가 과연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안내자가 될 수 있을까? 영감을 얻고 싶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의 자서전을 읽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면 불행히도 그 자서전이 제공하는 해결책에 집착하곤 한다. 그 어떤 롤 모델에 빠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롤 모델처럼 되는 것에만 집착한다. 그럼 그 롤 모델처럼 유명해지거나 사랑스러워지거나 재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망상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우리의 롤 모델이 집착과 강박을 일으키고 그것이 괴로운 의식 상태를 부른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 남의 삶을 살고 있다. 바람직한 이상이라도 이상에 따른 삶은 매 순간 다른 상황을 온전히 볼 수 없게 한다. 이상에 따른 행동은 표준적이고 기계적이다. 이때는 관대하고
겸손한 행동조차 습관일 뿐이다. 그럼 자신 혹은 타인을 진정으로 보살피는 것보다 이상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이상이 아무리 고귀하고 대단해도 그 이상의 성취에 집착하면 많은 걸 놓치게 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대처할 때는 또 그럴 만한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거기에 집착을 하고 너무나 그 자신만의 어떤 신념과 이상을 따른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본질적으로 조금 반복되는 실수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제 이야기 같기는 하는데 저만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신념을 틀을 깨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제가 조금 혼란이 올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제 신념이 먼저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애시가 나오는데 중국의 이야기인데 한번 이걸 여러분들에게 읽혀드려 볼게요. 중국의 위대한 유학자이자 황실의 고문이던 공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유교는 명확한 성문법, 윤리,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를 통치한다. 이 체계에서는 심지어 친구, 부모, 스승과 대화하는 법까지 세세히 잘 규정되어 있다. 공자는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잡히고 덕이 생기고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었다. 그 결과 당시에는 누구나 어떤 행동이 상을 받고 어떤 행동이 처벌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어떤 이가 자기 말을 도둑맞았다고 공자에게 탄원했다. 공자는 조사단을 발동시켜 도둑을 찾아내 감옥에 보내고 그 도둑을 찾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며칠 후 젊은 남자가 공자를 찾아와 도둑이 누구인지 안다고 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공자가 물었다. 범인이 제 아버지니까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럼 범인을 잡아와서 감옥에. 공자는 명령을 내리다 말고 다시 물었다. 잠깐, 내 아버지는 이웃의 말을 왜 훔쳤다고 하더냐? 굶주린 식구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도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며칠째 먹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도 먹이려고 말을 훔쳤어요. 말을 훔쳤어도 내 아버지가 아니냐? 황실의 고문이 말했다. 왜 신고를 했느냐? 젊은이가 말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고요. 공자는 하려던 명령을 고쳐 다시 명령했다. 아버지의 죄는 탕감해 주었고 아들은 사흘 동안 투옥한다. 이 판결은 후대에도 많은 논쟁과 의구심을 낳았다. 당신도 의구심이 생기는가? 그렇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당신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아들의 행동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 법을 따랐고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순히 정직이 하나의 이상이 되어버렸다. 굶어 죽어가는 자신에게 밥을 주려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이상 말이다. 그에게는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상에 집착한 나머지 몰상식하고 매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공자는 굶주린 식구를 위해 말을 훔친 노인보다 이런 비정한 젊은이가 길거리를 할부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당신도 이 마지막 신성한 비밀,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보았길 바란다.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 단계별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이 아니다. 다른 모든 신성한 비밀들처럼 이 비밀도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고 훌륭한 지성으로 삶에 대응하는 것이다. 올바른 행동은 이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당신의 건강, 재산,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하고 잘 보살핀다. 당신에게서 시작된 올바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폭포수 같은 영향을 준다. 올바른 행동 하나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첫 걸음이다. 영적 비전으로 당신은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내면의 진실을 보고 의식의 괴로운 상태에서 아름다운 상태로 나아가라. 당신은 아름다운 상태를 기반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한 사람과 모두의 위대한 운명에 기여하리라. 우주 지성과 연결될수록 당신의 삶은 더 많은 기적을 이루리라. 네, 이 세 가지 원칙. 이 원칙은 결론을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괴로운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고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만 올바른 또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마음의 명상을 통해서 일단 괴로운 상태를 없애고 스트레스를 제거해야지만 분명히 내가 보고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올바른 행동은 이상과 어떤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신성한 비밀,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연습하는 거. 네. 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인생의 마지막 네 번째 인생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